네, 그럼 35번 지문인데요. 일단 여기 지문에 지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요 문제는 전체 흐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체 흐름을 우리가 주제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32번 지문들 무엇을 배웠지요? 그 효과적인 글쓰기를 할 때 세 가지 지켜야 되는 게 뭐였어요? 뭐 해야 돼요? 명확성과 관련성. 그럼 이건 비유.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야. 관련성. 그러니까 관련성이라는 건 주제랑 관련이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라는 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 즉 관련성이 떨어지는 문장을 고르는 겁니다. 선택지가 지금 3번 문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 지금 1번 선택지부터 주제랑 관련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해 내야 되잖아. 야, 그러려면 평가원도 양심이 있지. 1번 선택지 앞에 있는 부분에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제를 넣어줘야 그걸 바탕으로 이게 주제랑 이게 관련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35번 문제가 왜 쉽냐면요. 3번 앞에서 주제가 최소 뭐 노란색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은 최소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문장을 보면서 이게 뭐 어떤 내용에 대한 글인지를 파악하기만 하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33번 지문이나 34번 지문 있죠. 그래서 그 설계를 하는 중에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지문이 오답률 80%가 넘었었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칸트 지문 있죠? 그것도 80%가 넘었었어요, 오답률이. 근데 얘는 오답률이 20%예요. 그래서 30번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탑 15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15위가 뭐였어? 듣기 문제였잖아. 듣기 문제보다 내려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무슨 포인트가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 처음에 그 수능 지문 처음에 설명을 해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들 이거 되게 쉬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 다 맞췄을 때 68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수능 기준 올해 수능 기준 68점이 나와서 4등급이 확보가 될 수 있어 라고 했잖아. 근데 이 문제를 맞추면 3등급이 되는 거야. 3등급이 되는 거야. 수능 3등급이 되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왜냐면 정말 할만하니까. 자, 얼마나 할만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There are few of us who don't. 여러분, 여기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few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설마 고등학교에서 few냐, a few냐를 물어보겠니? 문법 문제에서? 그럴 리가 없잖아. 29번 같은 문제에서도 아무리 쉽게 나오더라도 a few를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문제 그래 이것도 여기 레벨이 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거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가만있어 보자. 잘하는 친구가 이거. 자, 요거 중학교 1학년 친구가 해온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이걸 해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가 요렇게 푼 거야. 이거 저번에 기억나죠? 칸트 지문? 그 기억나죠? 이거 그때 뭐였죠? 그런 법이 지금 전체적으로 법이 조화를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잖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법이 도움이 된다 였잖아. 법은 자유도 보장한다가 지금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법이 절대 안 할 법, 어차피 안 할 법한 어떤 일을 금지를 하더라도 그 법 자체는 뭐일 리가 없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법은 전체적으로 법이 좋아, 법이 플러스야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어떤 지점이라서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합치게 되면 보라색 내용이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cannot be가 나왔잖아. 뭐뭐일 리가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얘를 플러스로 만들려면 여기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지. 맞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풀었냐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거야.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디펜더다? 이거 좋은 거잖아. 얘는 답이 무조건 안 된다고 얘는 소거를 아예 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지금 여기 말하자면 파란색이잖아. evil nature이니까. 근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억압을 시켜?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렇게 안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그죠? 그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죠? 안 좋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5번과 4번과 2번은 절대 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소거를 한 다음에 1번이나 3번을 고민을 하니까 당연히 답 찾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풀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칭찬을 해줬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직 안 가르쳤는데 이거를 지가 알아서 해가지고 와서. 근데 얘도 지금 마찬가지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봐봐. 지금 feel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이너스지 않겠니? 근데 don't잖아.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 일단 해석을 해보게 되면 그럴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 어떨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라는 얘기는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한다는 얘기야, 결국. 그래서 지금 make time for self-care activities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 노란색은 여러분 self-care activities입니다. 왜? 지금 자기관리 활동을 위한 시간을 안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 원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자기한테 좋으니까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self-care activities가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므로 그래서 self-care activities에 대한 예시까지 뒤에 아주 친절하게 지금 주고 있죠. 뭐야? 운동, 취미, 휴식과 같은 그런 활동들. 이걸 위해서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만들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즉, 다들 만들고자 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번과 그 다음 문장은 무조건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번 문장에는 self-care activities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듯 보여요. 그치만 여러분들 반드시 연결지어서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쵸? We start each day. 우리는 매일을 시작합니다. With the best intentions. Best of intentions.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대. 무슨 얘기야 이게? 그냥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오늘은 한참 날이 좋네. 오늘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봐야지. 오늘 배토 가는 날이니까 숙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꼭 이걸 하고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의도. 근데 의도대로 사람이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다들 숙제는 해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 다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다들 괜찮죠. 여기 한 번은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근데 이제 약간 좀 기분이 약간 눈을 못 마주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계속 숙제를 안 한 거잖아. 걔도 뭐 그러고 싶겠어? 아니야. 모두는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긴 해. 다들 상황이 다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를 한 거야 얘는.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모두가 하려고는 한다는 얘기야. But then get stuck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막혔다, 갇혔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flood. 근데 flood가 진짜 홍수가 난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뭐의 홍수냐면 메일이 너무 많이 들이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메일 박스를 딱 열었는데 이메일이 겁나 와 있어. 이거 다 처리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일 때문에 이 의도대로 좋은 의도대로 하루를 못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야, 예상치도 않은 어떤 회의에 막 끌려가. 나 막 이 일을 나도 끝내야 되는데 이 일을 지금 끝내지 않으면 나는 퇴근을 제 시간에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원장님 전화 왔어. 그럼 받아. 1시간 반 통화했어 나 어제. 나 일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잤네. 뭐 그런 거야. 뭔지 알겠지? 예상치 않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잠을 포기했어. 어떤 건지 알겠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일 때문에 자 1번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일 때문에 뭘 못해? 자기 좋은 의도를 해서 의도를 가지고 뭘 못해? 자기 관리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그냥 성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나 운동해야지. 살 빼려면 운동해야지. 오늘 달리기 러닝 해야지. 근데 바빠서 못 가. 뭐 이런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 요런 느낌이야. 자, 그리고 나서 3번 문장을 보시는 거예요. 1번 선택지죠? 자, 여기는 어디부터 읽을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어디부터 읽어요? often부터 읽어도 되죠? 자, our self-care activities 노란색.
자, 이것은 자, 노란색은 자, 아주 슬프게도 the first thing to be given up. 포기되어져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는 어떤 활동인 거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일이야. 여러분. 무슨 색 칠까? 문제니까 파란색. 여기 파란색이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no matter how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no matter how 여러분 이거 표시할 때 no matter how much까지가 세모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플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목적어 역할도 동시합니다. 그래서 S3V라고 표시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자 that 그런 일이 happens 일어나는 날들을 얻게 된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나는 이제 자기관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그 자기관리를 활동을 하고자 의도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그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가끔 벌어진다 이거야. 문제 아니야. 문제야. 파란색으로 쳐야 되겠지. 이거 다 쳐도 되고요. 저는 that이라는 부분만 쳐도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that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that만 칠할 거예요. that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 볼게요. 3번. 그러니까 관련 있죠, 여러분. 관련 있는 거 계속 인지하셔야 돼요. 자, 3번 볼게요. 3번 선택지. 자, in the short term.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얘도 구문 분석을 해보게 되면 괄호니까 소괄호니까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긴 했어. 자, 근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that grant deadline 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정도는 grant가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that grant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를 모르더라도 문제 풀이에는 정말 지장이 하나도 없죠. 왜요? 우리는 데드라인은 알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데드라인이 명사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that grant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식어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문제 풀이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지금 self-care activities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데드라인 얘기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돼?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self-care 데드라인이? 이상하잖아. 이게 기능이 뭐야? 아니 이게 무슨 self-care activity랑 뭔 상관이야? 촉박하게 해가지고? 그걸 그 시간 단기 안에 해야 된다. 비교,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일종의 예시인 거죠. 이 상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 그 근거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3번 문장은 예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may be greater 이렇게 나왔어. greater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무슨 문법이죠? 무슨 문법이야? greater. 비교급이잖아. 여러분들 비교급 중학교 1학년 때 다들 배우신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보평 친구도 이제 옛날 그 거슬러 올라와서 생각을 해봐. 너네 마지막 시험에 2번 문제, 3번 문제인가? 그 그림 막 줘가지고 비교급으로 문장 써라고. 그래서 했어 안 했어? 그죠? 자, 이제 삼평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부분에서 다 배웠던 부분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greater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학교 1학년 문법에 불과해. 근데 이게 설마 하니 고등학교에서 문법 문제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될 확률이 있는 어떤 구조가 하나 있어. 딱 한두 개 정도? 그걸 제외하고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정말 없어요. 이거 그 비교급 가지고 어렵게 내려면 진짜 얼마든지 어렵게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문제 그 패턴이 있기는 하거든?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없다고. 그럼 이거 왜 해야 되냐? 특히 독해를 하는 중에 지금 비교급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비교 대상. 여러분 무조건 비교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독해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셀프케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 야, 오히려 그러니까 셀프케어는 지금 휴식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데드라인? 마음이 너무 급할 거 아니야. 그치? 그쪽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셀프케어가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나왔던 woodworking class는 셀프케어에 해당이 되는 거야. 왜? 얘 취미잖아. 그러니까 색깔을 칠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당연히 노란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그랜트라는 건 보조금 얘기하는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드라인을 말하는 건데요. 보조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청만 하면 돈이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 데드라인을 만약에 못 맞췄어?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신청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돈을 못 받잖아. 그게 사실은 내 돈은 아닌데 받을 수 있었던 돈이었기 때문에 정말 자다가도 깨겠지 얘들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놓치는 것에 대한 그런 임팩트가 영향이 그냥 내가 취미를 위해서 목공 수업을 놓치는 영향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어 사람들이. 자기 갈린 벌이 버리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에 대한 예시를 주는 거야. 야, 너 같으면 지금 얘들아 너 같으면 지금 그 데드라인을 지키지 너 같으면 목공 수업 가겠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야? 이제 돈이 걸려 있는데 돈을 선택을 안 한다고?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봐봐. 4번이에요. 이게 의도가 있죠. 왜냐면 여기에도 would working class라는 단어를 앞에서 나왔던 단어를 심지어 덜을 넣어서 썼어요. 의도가 다분하죠. 지금 앞에서 나왔던 단어니까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쓴 거잖아. 맞지? needless to say라고 하게 되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뜻이고요. Of course와 같은 의미야. We should try to enroll in the woodworking class. 여기까지만 읽으면 마치 뭔가 관련 있을 법해. 왜냐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걸 거 아니야. 아무리 바쁘고 일 때문에 치여 살아도 너 관리할 수 있는 행동 해야 돼를 말하고자 하는 걸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뭔가 말이 될 수도 있을 법한데 before를 봐봐. Before the design class. 디자인 클래스 왜 나오는데 대체? 디자인 클래스잖아요. 디자인 클래스를 등록하기 전에 무조건 목공부터 등록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된다고. 자 그리고 심지어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기가 더 차요. 왜냐하면 목공 수업이 박 터지니까 이거부터 안 되잖아. 경쟁이 막 더 치열하니 안 되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4번이 무조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 5번 문장 마지막 문장이죠. 이거 이제 여기까지 계속 주구장창 문제만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보라색은 여기 이분은 다 치시긴 했지만 저는 투부정사만 쳐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만 쳤었는데 꺼졌니? 어머나 세상에. 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하게 됐고요. 얘는 이제 바쁜 일정이 있을 때 자기 관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자기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중요하니까. 너무 잘 정리했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너무 잘했다. 그죠? 좋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36번은 이제 해볼게요. 36번. 여러분 36번은요. 사실 저도 문제를 풀고 다 맞추긴 했는데 와 이거 개념 저는 사실 과학에 엄청 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엄청 강한 사람은 아니어서 야 이거 지금 비익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었거든. 뭔 소린가 싶었지만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개념을 모르는데도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그냥 약간 그러니까 기세로 풀 수 있거든. 이게 충분히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쫄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일단 순서 문제잖아. 순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글의 부분에 대해서 다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다 읽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A를 먼저 읽으면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뭘 파악하느냐? 여러분 A가 제일 먼저 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여러분 이거 선택지를 봐. 있겠니? 없어. 수능이잖아 얘들아. 없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A를 먼저 읽으라고 할까? A를 읽으면서 A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인지를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A가 여러분 첫 번째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돌려서 말하면 얘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라는 얘기잖아. 자, B랑 C는 첫 번째도 될 수 있어, 두 번째도 될 수 있어, 세 번째도 될 수 있어. 이렇잖아. 그지? 그런데 A만큼은 첫 번째가 될 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야.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들어갈 내용인지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좋죠. 그래서 A를 보면서 그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이제 해보자. 순서대로 우리는 읽어볼 거야. 자, 1번 가볼게요. We usually think. 여러분, 요거 플래그가 완전 콱 꽂히죠? 이 뭐의 플래그예요? 뭐의 시그널이에요? 통념. 통념. 왜?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봤던 칸트 있죠? 칸트는요, 일반인이 아니야. 얘들아, 위인이야, 위인. 그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맞아. 얘들아, 맞아. 근데 우리는 그냥 그냥 일반인일 뿐이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usually야.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대. 여러분, 이건 통념의 시그널입니다.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재는 지금 건드려 줄 수 있죠. 시계가 노란색이야, 여기. 자, 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대. 그러니까 여기는 보라색을 칠할 필요가 1도 없죠. 왜? 잘못된 생각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물리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위해서 지금 like 뒤에 설명이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계 같은 거는 그냥 우리한테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이 말이야. 나도 이제까지 그랬어. 맞지? 너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를 얘기해 주는 거야. Alarm clock, wrist watch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벗이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통념 반박이죠 이거.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clock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라고 하는 것은 is really a process. 이건 사실 어떤 기계가 아니라 과정이래. 또 어렵게 가죠? 과정이래. 근데 embodi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embody 34번에서 나왔던 단어죠. 그때 무슨 뜻이었죠? 하신 뭐 이렇게 나왔다. 구현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현된. 근데 어디서 구현된? 기계 안에서 구현된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인지, 그러니까 이게 기계 자체가 아니라 기계 안에 구현된 과정이 바로 시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라색을 칠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뒤에 있는 부분에, 왜냐면 여기까지 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느낌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느낌이 좀 덜 들잖아. 그러면 and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죠? 뒤에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that process, 이거 그 프로세스죠. 요거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찐이지. 그래서 지금 뒤에 나왔던 repetitive가 여러분 보라색입니다.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시계라는 것은 반복적인 거다를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통념이었잖아. 내용 안 바뀔 거야.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repetitive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시계는 반복적이다. 시계는 반복적이다. 시계는 반복적이다. 계속 주구장창 이 얘기 할 거라고. 이해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본다? A 본다. 여러분들, 자, A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실제로 it is almost impossible. 이것도 봐봐. 똑같은 거 또 나지. 아까 few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almost impossible, 불가능하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지금 뒤에 보면 does not depend라고 나왔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다이. 이거 지금 헷갈리게 계속 이렇게 계속 의도적으로 쓰고 있죠. 이거 수능 이런지 한 20년 넘었어요. 이런지 꽤 됐습니다. 이거 계속 쓰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만 하면 약간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버려. 이거 마이너스 좋다는 얘기구나. 마이너스를 걷어내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도 되게 중요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거의 불가능하다. To think of a clock, 시계라고 하는 게 근데 어떤 특징이 없어? That does not depend on a repetitive. 여러분 일단 색깔 자체는 너무 수월해요. 시계에다 노란색, repetitive가 여기가 보라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래서 반복적인 사건의 주기에 does not depend,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시계라는 것은 반복적인 사건의 주기에 의존해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부분에 그래서 only example이라는 말을 쓰면서
근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예시를 줘요. 근데 그 예시가 뭐였냐면 캔들이야. 그럼 캔들도 시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이해되니? 지금 왜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예시잖아. 우리가 잘 그렇게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예시를 그냥 주었을 뿐 이건 시계에 대한 예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캔들도 노란색이거든요. 그죠? 왜냐면 노란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시를 주겠지 당연히 여러분. 근데 다만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는 이것도 반복에 대한 얘기라고? 양초도 반복이야? 라고 약간 바로 납득이 안 되는 예시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좀 어렵긴 해.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근데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앞에 내용이 그려져요. 왜냐면 여기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예시를 준 거야. 양초 얘기를. 그러니까 앞에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충분해? 설명? 여러분 우리 32번 지문에 의하면 이거 요 정도 주고서는 그 다음으로 요 얘기가 바로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비율 문제인 거야. 그렇지 않아?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한 예시를 줘야 될 수밖에 없지 않아? 아까 여기서 이 physical thing에 대한 예시를 줬듯이 그 다음에 무조건 예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 다음에 나올 예시는 너무 뻔해. 왜? 여기는 이해가 선뜻 안 되는 예시를 줬으니 그 앞에는 이해가 선뜻 되는 예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좀 오버긴 해요. 여러분 아직 이게 연습량이 덜 쌓여가지고. 근데 그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 아무튼 그렇다고요. 내가 다른 반에서는 이 얘기까지는 안 했어. 너네 반이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는 알고 있어야 너네가 나중에 적용할 수 있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렇게만 알고 그냥 흘려. 어차피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무리니까. 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이제 마저 볼게요. 여기 자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But here too 라는 말이 나왔죠. 자 왜냐하면 아닐 것 같은 예시가 캔들인데 시계가 반복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예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 유일한 경우가 요거일 것 같은데 자 그러나 그것마저도 반복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나 그것마저도 반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이게 여러분 반복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시계는 반복이다를 계속 주구장창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반복에 대한 얘기잖아. 왜냐면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연소처럼 반복이 있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so 그래서 this too 그래서 이것도 얘도 시계처럼 너네가 느끼지 않겠지만 얘도 투잖아 또 얘도 반복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디스가 지금 양초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자 너네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예시 쉬운 예시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더라도 이건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정답부터 매겼잖아 우리한테. 이것도 반복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 머릿속은 아직 이게 어떻게 반복이야 거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야를 납득시키려면 뭐가 나와야 돼? 이게 왜 반복인지에 대한 근거. 설명이 나와.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는 무조건 근거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A는 무조건 중간에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아니니까. 어떤 건지 알겠지? 내버리면 안 돼. 끝을 내버리면 안 돼요. 끝이 돼버리면 안 되지. 왜냐면 이러고 끝나면 말이 안 되니까. 이해됐어? 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중간의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좀 어렵죠? 맞아요. 어려운 거 맞아. 이 질문 어려워. 근데 이게 이 지문이 산뜻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할 수 있게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여기서 연습이랑 많은 문제를 풀이해보는 경험이에요. 양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B 봐야 되죠? 자, B가요 굉장히 난해요. 저도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좀 했냐면 지금 봐봐. 요거 단어 지금 다들 외워가지고 오셨죠? 이거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안다고 할지라도 이 개념을 100% 알고서 이제 문제를 풀기는 쉽진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이잖아 얘들아. 알겠니? 이거는 너 알아를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야 얘들아. 너네 착각하면 안 돼. 이걸 모르니까 못 풀어가 아니라
이딴 것을 줘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준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나도 당황은 했어. 야, 이게 뭔 소리야. 왜냐면 나는 과학에 약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제 뭘로 잡았냐면 시계 얘기를 계속 이가 일단 하고 있구나 정도만 나도 파악을 했어. 그래서 난 9번을 바로 봤거든. 자, 9번을 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단어 봐봐. carbon, repetitive. 나는 칼본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생각했어. 나는 왜? 칼본이 왜 나왔을까? 왜냐면 아까 A에서 초를 burning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 거야? 위에서? 연소를 하면 뭐가 나와? 탄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난 탄소라는 말을 보고 이거 무조건 초다음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리고 확신이 없잖아. 이렇게 풀면 불안하잖아. 그래서 이제 C를 본 거야. C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누가 봐도 시계는 반복적이야. 여기 반복해. 자, 근데 시계만 지금 주제도 않아. 물시계는 말이야 반복해. 그 다음 것도 예시도 이것도 반복해.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쉬운 예시들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요런 그러니까 약간 산뜻하게 이해가 안 될 법한 예시를 주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구나를 너무 뻔하게 느끼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탄소 얘기가 그렇게 나오겠니, 여러분, 그지? 그래서 탄소는 무조건 초를 지금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구나. 그래서 CAB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내라고 준 거거든, 사실상. 왜냐면 이거 무슨 교수세요?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뭔 소린지 몰라? 하고 당황하고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풀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된다. 그리고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1번 선택지에 그러니까 1번이래. 여기 1번, 2번에 나왔던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 키워드를 다 던져준 거야. 시계, 반복. 이렇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하니까. 됐죠? 그래서 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됐죠? 다음 넘어가도 돼요? 잠깐만. 괜찮죠? 자, 다음 넘어갈게. 37번 한번 봐봐. 37번도 여러분 순서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 하면 될까요? 박산에 다 읽는 거야, 여러분. 다 읽고 그 다음에 A 먼저 보면서 어디 들어갈 건지, 얘가 중간일지 마지막일지를 판단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1번, 2번 문장을 보니까 이거 뭐 철학이 나오죠? 여러분들 일단 철학이라는 단어를 보면 약간 쪼는 경향도 있잖아요. 칸트 했을 때 약간 쫄았듯이 여기도 약간 쫄았을 텐데 쫄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학을 할 때 치환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쫄지 말고 이거 쉽게 생각해보자라고 생각을 좀 해봐.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치환하듯이. 알겠죠? 자, 1번 봐봐. 철학은 allows us to ask much broader questions. 더 폭넓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준다.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이게 쉽게 치환하면 어떻게 돼? 철학 좋아지. 여러분, 철학 좋아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죠? 자, 그런데 심지어 뭐도 나왔냐면 비교급이 나왔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비교급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 비교 대상. 이런 비교 대상이 뭔지 봐봐. 자, 이거 철학이잖아.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과학이야. 거두절미하고 과학이지. 여러분, 이거 과학이잖아. 왜냐면 해석하면은 이거 다른 많은 과학적인 분야, 과학 학문 분야 이거잖아. 이거 간단하게 하면 뭐야? 과학이잖아. 과학. 그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지금 1번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도식화를 한다? 그러면 이거지. 네. 이거지. 네. 이거야. 됐죠? 네. 자, 20 뭐겠어? 필로소피. 네. 여러분, 이건 해석 안 해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복수명사 얘만 단수명사니까 당연히 여기 필로소피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is capable of 나왔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철학이 좋다를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 여기도 철학 좋아가 나와야 되지 않겠니? 뒤에 뭐 however 같은 게 없는 이상은 무조건 없으니까 무조건 얘는 필로소피 좋다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얘가 capable 할 수 있다가 나온 거고, 뭘 할 수 있는지까지를 보니까 looking at the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준대. 좋아 안 좋아? 이건 여전히 뭐야? 철학 좋아요. 철학 좋아. 자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 아까 이 지문에서는 이게 약간 모호하니까 엔드 읽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도 엔드가 나왔어. 여기는 엔드 읽어? 안 읽어도 되겠지? 그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다면 안 읽어도 돼. 확실하지 않으면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보기로 했죠 여러분? A 봐봐. 자 얘가 제일 먼저 나올 확률은 없어, 그죠? 그건 알아, 우리 알고 있는데 디스미스가 나왔네. 여러분 그럼 디스미스가 나오려면 이것은 의미한다기 때문에 이 대절 다음에는, 만약에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다면 대절 다음에는 이거 나와야지, 그지?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나와줘야 되잖아. 자 근데 while 나왔죠? 어디부터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끝나는 it. it부터. 근데 잘 봐, 이것은 needs to be supplemented, 보완되어야 된다. 왜 필요해? 보완이 왜 필요하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치, 부족하기 때문이겠지.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썼잖아. needs라는 말을 썼잖아, 그치? 근데 뭐에 의해서 지금 그런지를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정업적 실험. 아니 해석하지 말고 이거 봐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그래. 과학이죠. 얘들아 이거 과학이잖아. 왜? 얘들아 이거 지금 봐봐.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값을 내는 게, 그래서 경험의 findings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학이야. 얘들아 이거 지금 과학이야. 그럼 뭐야? 이 시라는 것은 정확하게, 물론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나오긴 했지만 우리는 여기를 안 읽고 이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눈치를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철학일 수밖에 없고요. 안 읽어도 이거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철학이 아까는 과학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때? 이것은 과학에 의해서 보완돼야 된대.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좀 다르지. 그럼 이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얘들아 머리를 굴려서 예상을 해야 돼. 그렇다면 A 앞에는 무엇이 나올 것인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무엇을? 뭐가 어떻다? 이렇게 말해봐. 뭐가 어떻다? 철학이 부족하다. 그지? 철학이 부족하다. 철학이 한계가 있다. 철학의 단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야지 보완할 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맞아? 혹은 뭐 과학이 더 좋다 뭐 이런, 과학은 이런 면에서 되게 좀 강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러려면 supplemented라는 말이 안 맞죠 사실. 그러니까 supplemented려면 이시라는 즉 필로소피가 뭔가 한계점이 있어야 돼. 그쵸? 그래야지. 왜냐면 완벽하면 보완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철학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한계점이 있으니까 보완이 필요한 것이므로, 그래서 여기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상을 하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다. 왠 줄 알아? B 봐봐. 너네가 예상을 하고 보잖아. 그럼 이게 보여. 봐봐. 철학이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대. 근데 이 얘기는 앞에서 나왔던 얘기잖아.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부분을 쓰는 게 아닌 거야. 이걸 판단하셔야 되고요. rather than이 나왔죠? 이것도 사실상 비교한 대상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rather than이니까 than. 그죠? 이제 뭐라고 나왔어? provide definitive answers. 확정적인 답을 provide 주는 것이라기보다 라고 했잖아. 것이라기보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이거 누가 하는 일인지. 과학이잖아. 여러분 이거 과학이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보면 철학의 한계예요. 왜냐면 철학은 이렇게 확정적인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해됐어? 너네가 A를 보고 그런 예상을 하면, 그런 예상을 하고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보일 텐데, 그런 예상을 전혀 안 하고 이 부분을 보면 해석만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불필요하게 and 이하 부분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and 이하 부분이 별로 도움이 크게 안 돼 또.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어떤 부분이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치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부분을 너네가 캐치를 못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해야 된대. 앞으로 해야 돼. 근데 못하더라도 우리에겐 6번이 있었어. 6번에서 자 하위면 나왔죠. for 전명은 수식어죠.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죠? 그죠? 얘들아 아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대. 뭐뭐 사이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얘는 뭐야? 철학과 철학과 과학. 과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됐어? 이게 필요하려면 얘들아 위에서 막 철학만 엄청 막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앞에 내용이 그럼 이게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한계점을 얘기해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C죠. C 이제 예상을 먼저 해야 되지. C를 봐봐. C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얘는 만약에 CBA면 이 얘기 나오면 되죠. 그죠? 철학 좋아 이 얘기 하면 돼요. 철학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C에서 만약에 철학이 과학에 의해서 보완되어지는 설명이나 예시가 나올 경우에 그럼 얘는 BA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1초 컷이었죠. Philosophy is particularly important. 끝. 그죠? 끝났죠? 그래서 CBA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반 정도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세이프가 되겠어? 그죠? 네,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들을 처리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색깔 이거 내가 여기도 처리해줬니? 안 해줬죠? 자 여기 여러분 지금 필로소피 노란색 맞아요. 저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반대 그 라인에 있는 게 과학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안 쳤어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C부터 볼까? 필로소피 좋아잖아. 근데 좋아에다가 저는 칠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포인트야? 협력, 보완 이게 포인트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그 철학을 찬양하는 어떤 부분에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B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close 보라색 close collaboration between philosophy and 그다음 파란색 neuroscience 그죠? 이게 필요하다. 여기다가는 제가 보라색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보완되어야 돼. 그 다음에 뭐야? 이런 과학에 의해서 요 부분을 저는 파란색을 처리했어요. 요 정도만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보시면 요거 파란색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만 제가 처리를 했어요. 이거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내용 정리한 거 볼까? 철학이 폭넓은 질문하고, 그러니까 장점을 이제 써는 거죠. 맞아요. 장점 잘 썼고요. 2점, 그 다음 이게 무슨 의미죠? 뭐 과학 얘기가 살짝 나왔길래 그죠? 그래? 그러니까 철학의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맞고요. 근데 협력을 해야 된다. 포인트는 잘 잡아서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철학이랑 경험적 연구 결과 같이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보완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폭넓은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둘이 같이 잘 결합되어서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가 여기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죠? 예. 괜찮? 봅시다. 기다려.